정말로 지금 그 민주당의 정책 운용 능력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으면 그에 걸맞은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나온 대안들을 두고도 여전히 갑로늘박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 옷을 벗었어요. 네. 정구승 변호사. 야, 옷까지 갑자기. 벗은 아니. 상의탈이야. 그 정구승 변호사님. 준비됐습니다. 네,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대안 민주당이 내놓은 입법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최강욱 전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김용민 전 의원을 통해 그다음 마지막에 이번에 나온 그 개정안까지 비판할 건데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듣고서는 저는 사실 한동훈 지지 선언인가 싶었어요. 한동훈 지지선인 줄 알았다. 왜냐 한동훈 씨가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유명했잖아요.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수사 진행 상황이나 그런 거 언플해갖고 피의자 압박하고 이랬던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지금 사실상 그걸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에 사실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형사 사건 피해 사건은 재벌 정치인 사건인 거예요. 일반 인식 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언론에 제보가 가능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피해가 아니라 그렇죠. 네. 제가 의뢰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진행하는 것 중에 제일 좀 와닿았던 게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 갯돈 사기 사건. 갯돈 네. 사기 사건. 이거 언론 보도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순간 미안하다. 이러지.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구경 기자님들 형 이거 갯돈 사기인데 이거 할머니가 너무 억울해.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나올 거거든요. 그건 이분한테 근데 이게 해결책이라고 나온 거 가슴에 뜨거우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검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사건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언론 제보도 안 되고 보안 수사도 안 되는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건 이런 민생 사건인들 경우가 너무 그렇습니다. 많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경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경찰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승진에 걸려 있지 않아요. 살인 사건, 강간 사건, 마약 사건 잡으면은 또 승진 잘 되고 스포트라이트 받죠. 갯돈 사기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다고. 근데 복잡해요. 사건 해결이 어렵고. 왜? 왜냐면 네.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많아요. 다 많고. 얘기가 달라. 네, 조금씩. 맞아요. 그리고 법률 용어를 잘 모르니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공격이 필요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은 크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건들은 아마 대충 하게 되겠죠. 취사 선택을 네, 하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올라온 검사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아이고 사기네 집행유예 벌금입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기소를 안 하거나 입증이 제대로 안 됐네. 할머니도 말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믿어. 나 이거 공판으로 갔다가 이거 증거대로 나는 못 이겨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바로 보안수사 그러고 그렇지. 내려갔다 왔다 네. 갔다 하다 보면 3년 4년 실제로 저 지금 쿠팡 사건 할 때 놀라운 점이 의뢰인분들 중에 이미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만큼 이게 사건이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이렇게 암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관점이 정말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김용민 의원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저희 로펌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구승아 너 정치적 신념을 밝힌 거 너무 좋은데 우리 밥그릇에 되게 도움될 것 같은 것까지 그렇게 좀 깨진 말아달라. 그러니까 로펌에서는 이런 제도 변화가 일부 수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구순이가 너무나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 빠른 소리만 하고 있다. 요거 이 아닙니까? 좋은 지금? 소리만 하고 네. 저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어요. 저는 이거 저에게 좋은 거거든요. 저 심지어 피해자분에게 수사권을 일부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만약 김앤장을 붙인 예를 들어 재벌 아들이 어디서 맞고 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단이 동원돼갖고 수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맞고 왔어요. 그분 만약 기초생활 수급하시는 분이에요. 변호사비 되겠어요? 근데 이게 로펌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지평이 여는 거예요. 요즘 AI랑 변호사 과다 배출 때문에 안 좋은데 지금 이거가 되면 사실 가해자도 변호할 수 있고 피해자 지금은 고소대리고 수사기관에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형식밖에 안 되고 저희가 수사를 못하니까 근데 저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거 시장이 절반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 그 국선 변호인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국선 변호 같은 건 재판 단계만 해줘요. 지금도 수사 단계는 안 해주거든요. 수사 단계는 안 해주고 재판 단계만 해주고 있다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 같은 예외적인 상황만 해주는데 네. 만약에 이걸 일반으로 열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게 의사예요. 왜냐하면 하방을 건강보험이 어떻게 보면 국가돈이 하방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더 가난해질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국가돈으로 저희 하방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변호사들에게 네.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어깨 마련해주는. 하방인 거예요. 네. 나 만약에 이번에 취업 잘 안 됐어. 그러면 수사 그 대리나 해야지. 이러면서 국가 수사 대리해야지. 국가에서 주는 사건 노후를 먹으면서 하지 뭐 그냥. 하면 되죠. 예. 왜냐면 수사가 200만 건이 일어나요. 범죄 사건이. 거기에서 변호사 선임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10%가 뭐예요? 그거 더 밑반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사 당한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선임해달라고 할 거고 그럼 국가가 다 내주네? 이러면 그러니까 법조 업계가 진짜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런 걸도 썼어요. 김용민 의원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까지 쥐어짜서 후배들 먹거리까지 챙겨주시려는 그 마음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제가 사고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현업 입장에서는 이거면 우리 대박 난다. 제가 검경수 사건 조정 때 진짜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제 첫바디가 그랬어요. 저희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저 외제차 산다. 그래서 외제차 샀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보안 수사권 없이 수사 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긴다? 저는 진짜로 강남 갑니다. 이제 아파트 사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룰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는 사실상 국가 세금 그리고 정말 서민들을 짜갖고 변호사들 배불려 준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보안 수사 폐지라고 하면 안 되고 사법의 민영화라고 불러야 돼요. 사법의 민영화다. 네, 이거 민영화예요. 이제부터는 피해를 당한 사람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각자 변호사 데리고 와갖고 가해자 피해자가 네. 변호사를 데리고서 수사기관서에 다투는 마치 포켓몬처럼 자 꺼낸다 정구승 이렇게 하고 반대편에서 누구 꺼낸다 전관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싸우는 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때처럼 마니네 투쟁 아니면 정말 잘 싸우는 사람 용병 데리고 와서 싸우는 것처럼 될 건데 법조 시장은 화랑이겠죠. 하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 이번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거나 더 놀라운 점은 살인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다닐 수도 없어요. 본인은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가족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선임조차 못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시각에서 문제를 짚어줬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넘어가 보면 일단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를 민주당 안에 따르면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인 거죠. 그러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인 196조 를 포함해가지고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주체는 검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보안 수사라는 것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검사가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완한다는 의미였는데 실제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못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저는 그것부터 할게요. 네.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민주당에서 뭐 새로운 법안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서 대안을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보안수사 요구권 형사소송법 197조에 2에 있어요. 이미 시정지치 요구권 형사소송법 179조에 2에 3에 있고요. 재수사 요청, 검경 상호협의 자문 요청 제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사구제 이의 신청 제도, 피해자 의견 진술권, 수사관 검사 면담 요청권, 부실 경찰 징계 직무배제 요구권, 수사기록 및 목록 제출하는 거랑 인권보호관을 대안으로 내세웠는데 다 있는 제도예요. 있는데 그 실제로 요건을 좀 더 하라고 강화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심지어 네. 인권보호관으로 해갖고 이제 그 피해자 얘기 듣겠다고 하는데 제가 군복무를 인권감독관실에서 했다고요. 그거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일 거의. 네. 근데 그게 다 있는 건데 마치 이게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차기남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그리고 장윤기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언론을 타서 그렇지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거 그대로 폐지되면 매일매일 이러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면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TF에서 만든 거 보면 보안 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름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럼 사진을 봤는데 케이블 타이가 있어. 근데 압수물 품에는 없어.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 그러면 야 우리 수사관이 가가지고 직접 확인해봐. 이런 게 아니라 경찰한테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습니다. 네. 다시 재수사해, 수사해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뭔가 안에서 봐준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거나 그 요구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TF 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이걸 뭔가 어느 정도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지. 지금도 있는 제도다. 저것들이 있는 제도인데 그리고 다만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때 한 달 안의 결과를 갖고 와라는 정도의 아. 강제력 있는 표현이 좀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안수사 내용이 검사가 요구하는 걸 100% 이행하지 않아도 해가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있을 때 일단 올릴게요. 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들어요. 경찰한테. 보안사 내려왔는데 이거 하셔야 되는데 30일 내내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올릴게요. 안 하고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대충 하고 올리면 돼요. 왜냐면 형식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감사가 또 재보안사 요구를 올리겠죠. 그렇게 시간 끌면 증거는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만약에 케이블 타이가 실제로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 압수 물품이 없다고 하면은 직접 검사가 당사자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이게 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무조건 이제 경찰이 시켜야 되는 거죠. 실무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사를 다시 해오세요 하는데 그런 화답이라는 게 정구승 변호사 말처럼 실무에서는
왜냐면은 실제로 대강에서 또 제출하더라도 본인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강제적으로 규율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없죠. 네. 지금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보안 수사로 잡아낸 거지 요구를 했으면 지금 서장급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 간부랑 내가 내통을 하고 있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경 간부랑 얘기해갖고 그거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만지작해갖고 끝내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실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할 없는 수가 없죠.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몇 번 한 3번 건드리면 3개월 6개월 지나가면 증거는 없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동력은 다 상실된 시간이 상태고 도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 네. 기간이 이미 다 지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떠났어요. 음. 의율 변경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 이미 기소가 돼서 내가 수사 검사였는데 공판 검사도 넘어가면 내 사건이 아니게 돼요. 그렇죠. 그 이거를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난 미제 뗐는데. 그러니까 이걸 공중에 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맥이 있어서 보안 수사 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경찰끼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수청에 맡기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중수청이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수청은 지금 요건을 다룰 수 있는 범죄를 되게 제한돼 놨잖아요. 그렇죠. 네. 장년기 사건 못 다뤄요. 보안 요소 들어오면 중수청에서. 그렇죠. 네, 부패 네. 사건 아니고 사기 사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갯돈 사기 할머니 거는 왜 중수청에서 다루면 안 되죠. 그러고 하러 중대보험죄 수사처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핑퐁을 해버리면 이미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중수청한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수청이 아무리 각 잡고 나서려고 해도 이미 증거는 인멸돼 있고 핸드폰 싹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력하게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란 기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형사 실무에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검찰에서 이런 요구권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답이 오는 경우가 드물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로펌이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500개에서 600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럼 통계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 같았으면 한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12개월 이상 넘은 게 50%가 가까이가 돼요. 이미 지연은 시작됐고 지연은 시작됐고 이미 네. 지연됐고 그 핑퐁 내에서 뭐 내에서 사라지는 사건들, 그러니까 저희 고소대리 사건들을 이제 로펌 차원에서 막고 싶지 않아요.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돼갖고 이미 그런 거는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해야 되려고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고 해도 될 것 같고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이게 건데 예. 반대로 질문을 하는 네.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안 사건 완전 폐지 이 얘기는 다른데 귀를 닫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전 그 부분이 제일 비판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허점은 없는지 현실의 적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수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특히 장기 사건처럼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최소한 입법권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보면서 그런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주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헤아리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죠. 그게 네. 정치거든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정말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해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인이 해야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결론 내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꽤 맞추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전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반대로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사건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안 사건을 열어주면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가. 왜냐하면 거기서 남용하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자꾸 닫아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사실 왜- 어떨 때 열어줘야 되는 거냐는 왜 거지. 수사권 관련해 갖고는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얘기를 나오냐면 직접 수사권 이미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런 걸 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별건 수사로 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이 전형적인 건데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해서 막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끊어놓죠. 그거에 대한 만약에 제한 규정을 그냥 이미 있지만 명문으로 해갖고 공소기각 사유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는 대창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견제하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안 수사권으로 이거를 틀어버리면 민생 사건이 망가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죽하면 법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차라리 특수부 수사 검찰 특수부에 대해서는 따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민생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 다 무죄 드릴 테니까 민생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뇌물 가져가시라고. 왜냐면 정말로 이런 사건 보안 수사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가는데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 CCTV 제가 대표적이었던 사건 중에 보안 수사로 저희가 패배했던 사건이 있어요. 아, 패배를 했다. 오히려 피의자 기소가 대리했다가. 됐죠. 예. 딱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분께서 좀 천천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니까 CCTV 보관 기간 3개월인데
천천히 시작했죠. 아하. 경찰 입장에서 음. 음주운전이니까 무죄 주장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갔죠. 3개월 뒤에 가갖고 원래 미리 내가 무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준비를 하실 텐데 아예 하면서 한 다음에 3개월 뒤에 가갖고 우리 무죄 주장할 건데요. CCTV 땄어요? 없죠. 난리가 난 거죠. 야, 그랬구나. 네. 그럼 이건 바로 무혐의인데 자기도 실수한 걸 안 거 징계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캐비넷에 쳐박았어요. 제가 음주운전 사건이 3년 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음주운전 사건이 3년 뒤에 네. 걸렸죠. 공처분까지. 네. 그래갖고 안 돼갖고 제가 수사관 교체 요구하고 수사관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왔는데도 답이 없죠. CCTV 날라갔으니까. 결국에는 검사가 직접 와갖고 이제 저희 의뢰인 지지고 볶고 전 옆에서 아니 증거도 없는데 하다가 남은 CCTV랑 지인들 막 검사가 직접 다 해갖고 연락해가지고 유죄가 나서 징역을 가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쓰디쓴 패배의 원인이지만 저 의뢰인은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 이게- 수사권이 폐지되면은 정구종 같은 놈이 설치고 그렇죠. 다니겠구나.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실제로 지금 경찰청의 그 법조계에서 놀리는 말이 뭐냐면 무혐의청이에요. 만약에 지금 보안 수사권이 없었면 그건 무혐의 나왔겠죠. 그럼 저는 무혐의 나서 성공보수 받고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막 장윤기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지금, 사건에서도. 지금 얘기한 거에 인지수 네. 안 되고 네. 별건 수사 안 그다음에 되고. 수사 기신은 어차피 못하고 못하고. 별건 수사 못하고 못하게 막아놓으면 끝났어요, 보안 그냥. 사건을 줘도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옵션 조항들을 더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아도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하기 어렵다. 이 거기에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할 게 뭐가 남아 있냐면 네.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죠. 사실 법원징계법은 법관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처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지. 할 수 예.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아니 검사가 행정부 외청 공무원인데 왜 따로 징계법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약하게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야? 일반 네. 공무원처럼 징계할 수 있게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그래서 만약에 허위 왜곡하는 것들을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잘못 박상용 검사처럼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징계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공무원. 지난번에 그건 들어갔잖아요. 아니죠. 검사 징계법을 좀 완화한 거죠 요건을. 아예 징계할 수 있는 폐지하면 되죠. 요건을 완화한 거지. 그냥 일반 공무원에 복속시켜가지고 이제 일반 그렇죠. 공무원하고 징계해라 이런 얘기 준하게. 하는 거잖아. 예. 지금 그냥 완전 보니까. 폐지를 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소독촉권을 해쳐야 돼요. 기소독촉권을 분리해 갖고 지금은 재정신청이라고 해서 검사가 기소하기 싫다고 배를 째버리면 이제 고발인 고소인이 막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해요. 법원이 야 이거 보니까 유죄 같은데 기소해라고 다시 마치 보안수사 요구처럼 검사가 다시 기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서 기소를 안 하겠다고 한 거를 법원이 시켜서 한 걸 퍽이나 잘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외적인 트랙을 열어갖고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고발인이나 고소인 변호사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3의 청에서 기소를 대리하게 해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깨게 해야 사실 진정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검찰 개혁인데 이걸 호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본질적인 그 사람들의 권력을 뺏는 거에는 집중하지 않고 보안 수사라는 어떻게 보면 성역화된 워딩에 그냥 집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바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